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기 쓰기 현장 사례 및 AI 시대 인성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임곡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처음 1교시는 개인 사례, 가정 사례, 학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AI 시대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제가 1교시 5시까지 하고 5분 쉬고 이어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글꽃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기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시작으로 저와 일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저와 일기가 연대기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교사, 결혼생활 시절과 지금 일기대학 시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보통 일기를 썼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검사 막 받고, 그리고 저는 또 집에서 엄마가 또 일기를 쓰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좀 선생님이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내 속마음을 이렇게 일기에다가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교사, 결혼 생활에서는 일기를 그냥 계속 썼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때 좀 힘들 때 일기를 좀 썼었고, 그리고 일기를 지속적으로는 잘 못 썼는데 일기대학을 2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일기대학을 만나면서 다시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한 일기가 있고 성숙을 위한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가 약간 그 의무적으로 썼던 일기는 좀 성장의 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성숙의 일기가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눈물 젖은 일기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기는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을 위한 일기가 없었더라면 성숙의 일기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 힘든 일을 저는 다 기도로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힘든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힘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일기로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는 그만큼 저에게 성장의 그런 시기들이 억지로 썼던 그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일기를 써서 버텨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인플루언서가 있다, 다이어리에 트레이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죄짓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거는 누가 우리한테 훈련시켜주거나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막 하는 거잖아요. 본능을 쫓아서 하는 거는 누가 영향을 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이어리 일기 쓰는 이 고귀한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트레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일기를 많이 권장을 해주고 일기 관련 책도 많이 사주고 또 일기에 코멘트도 달아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저희가 국민학교 때 계속 선생님들이 일기를 쓰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학교 2학년 이영순 선생님이 일기에 이렇게 코멘트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국민학교 5학년 원혁 선생님도 특별히 제가 그 시기 때 많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사춘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럴 때 이 선생님의 코멘트가 일기를 굉장히, 제가 일기를 되게 재밌게 쓸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최도영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일기를 검사하지 않는데 이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저희에게 의무적으로 일기를 쓰게 하고 독서 기록장을 써서 내게 했어요.
그 사실 중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하기 싫었는데 또 그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다음에는 일기대학 윤석기 이사장님이 또 일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 선생님은 제가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내 일기 코멘트 달아주신 분이니까 연락해야지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수십 년이 흐르고도 연락한 선생님이 딱 세 분인데 이 세 분이에요. 그게 딱 일치하죠. 일기를 이렇게 지도해줬던 선생님, 일기를 좀 성심성의껏 지도해줬던 선생님이 딱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니께서 책 2권을 사주셨는데, 한 권은 사랑의 학교라는 책인데 일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다. 사랑의 학교라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 일기 내용도 길고 문장보도 많이 들어가 있었다. 나도 이젠 내가 읽은 것처럼 쓸 테다. 그리고 먼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겠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준 책이 영향을 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기 쓰기가 싫어졌다. 일기에는 질린 사람이다. 일기가 생긴 이유는 알고 있다. 나는 일기를 쓸 때마다 억지로 하지 좋은 마음으로 안 한다. 나는 일기를 쓰는데 이유가 있다. 선생님께 안 맞기 위해서이다. 그래도 일기를 매일 써야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 일기를 굉장히 막 쓰기 싫어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국화야, 일기를 매일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매일 일기에다 자기의 반성을 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숙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매일 한다면 글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엄마가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엄청 길죠? 이게 다 선생님이 코멘트 써주신 거예요. 한 바닥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은 국화의 일기장을 읽을 때가 아주 행복하단다. 그런데 국화야, 선생님은 국화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란다. 국화가 무엇이든 다 최고로 잘할 수는 없지 않겠니?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다. 국화는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일기장에서 국화의 생각을 기대할게,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신 분이 2학년 때 이영순 선생님인데, 지금 현재 김해 모산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 일기는 5학년 때 쓴 일기인데, 일기를 그냥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보람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국화야, 일기 꼬박꼬박 써야 되지 않겠니? 요즘 이런 선생님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일기를 꼬박꼬박 쓰라는 선생님이 어디 없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짧은 일기를 하나 썼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댓글이 더 길어. 그렇게 성심성의껏 일기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교사로서 일기 지도를 해봤는데, 일기 댓글 써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써주고 도장 찍어줄 때가 거의 다 많았거든요. 나도 일기 댓글을 받아봤으니까 써줘야지 했는데 결심이 이루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 써줘야지 하다가 이제 일주일 지났어. 그럼 도장 막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건 보통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어머니 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일기를 쓰십니다. 이게 엄마의 힐링 포인트.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날마다 글을 쓰면서 엄마의 스트레스를 정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엄마 일기장 꼽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일기장이 있고 버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엄마의 책꽂이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유혹하는 글쓰기, 오늘부터 내 책 쓰기 어때요? 마음 쓰는 밤,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글쓰기, 하루 쓰기 공부,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게 다 쓰기 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 일기 관련 책들을 많이 사주셨어요. 첫 번째 책이 꽃기라는 책인데, 이것은 초등학생 때 엄마가 사준 책으로서 엄마와 딸의 교환일기입니다. 이 책이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똑같은 책인데 엄마가 내 얘기를 훔쳐봐요, 내 얘기에 댓글이 달렸어요라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글쓰기라는 이호철 선생님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급식을 안 먹고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양이라는 작가가
자기 아이에게 도시락과 함께 항상 쪽지 편지를 써가지고 넣어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에게 맨날 도시락 편지를 써주셨어요. 네, 이런 책들을 어머니께서 보고 저에게도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런닝구라는 책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호덕이라는 선생님이거든요. 이분이 한국 글쓰기 연구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살아있는 글쓰기 책도 이 연구회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글쓰기라고 안 하고 글짓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좀 인위적으로 좀 예뻐 보이게 글을 막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글쓰기 연구회는 그거는 살아있는 글쓰기가 아니다. 진짜 글이라는 건 정말 생활에서 나오는 생생한 체험과 리얼하게 쓰는 글이 진짜 글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시가 뭐냐면 엄마의 런닝구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어린애가 쓴 시예요. 엄마의 런닝구 배 한 권.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으면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돼지비만하게 뚫려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쨌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째마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2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네, 이게 바로 어린이의 시거든요. 이런 시를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라는 거는 막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막 인위적으로 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삶에서 나오는 일기가 진짜 글이구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윤석기 사장님 만든 일기장을 지금 한 4-5번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고, 이제 이거 방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사례고, 이번에는 저희 가정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가정의 일기는 먼저 남편과 저의 일기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제 남편하고 저는 이 문자를 많이 주고받아요. 네, 근데 일기 대학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문자를 좀 길게 막 많이 보내요. 사진과 함께, 동영상과 함께. 그리고 저한테 또 보내라 그래요. 뭐 사진 보내라, 뭐 보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일기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일기를 자기가 기분 나빴던 것도 여과 없이 기분 나빴던 것도 쓰고, 그러니까 말해줘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되게 일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답으로 이렇게 많이 편지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근데 저는 좀 단답형이나 그런 걸 많이 하고, 핸드폰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핸드폰 주시면 안 되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일기를 쓰고, 또 제가 맨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도 역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냥 인사만 했고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만큼.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 되게 아니 뭐 그런 꼬드긴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글은 말보다 힘이 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가족이 일기대학을 만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어떤 것들 경험했나 또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일기대학을 만나고 처음으로 일기학 반가워 시상식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일기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일기를 내서 장려상을 받고, 저도 그리고 장려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도 우리 큰딸이 대상을 받았어요.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그림 일기를 써가지고 받았고, 다음은 둘째 또 수혜가
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일기를 쓰고, 또 에스더도 사진과 함께 일기를 써서 네, 일기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일기대학에서 저희가 막 여행 일기도 배우고 하니까 그런 걸 응용을 해서 저희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면 여행 일기를 쓰게 했어요. 갔다 와서 쓰게 하든지 아니면 그 여행지에서 직접 같이 일기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저희가 배운 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랑 딸들이랑 교환일기도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 지속은 좀 잘 안 됐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뭐 솔직히 매일매일 일기 쓰라고는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여행 가서 쓰니까 우리 일기 쓰자 또는 뭐 우리 뭐 교환 일기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일기를 배웠잖아요. 일기대학에서. 그래서 뭐 미래일기나 뭐 버킷리스트 쓰기 이런 것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이었던 게 제가 여기 일기대학에 와서 미래일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혜련이가 자기가 죽을 때를 상상해서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큰딸이 자살 사고가 좀 많았어요. 죽고 싶다 그런 우울이 좀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뭐 죽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길래 그래? 그럼 너가 죽었을 때를 상상해서 일기를 써봐 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뭔가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난 좀 충격을 먹었던 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일기를 쓸 줄 알았는데 당장 죽는 유서를 썼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땡땡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7년의 인생이 막을 내렸군요. 제 재산은 아마 6만 원 정도일 텐데 전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많이 울었던 하지만 기쁘고 재밌고 행복했던 이 아름답고도 가시돋친 세상을 난 정말 떠나요. 안녕. 너무 많이 울지는 않기를. 약간 그렇게 좀 쓴 거예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얘가 이렇게까지 죽고 싶은 생각이 강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윗을 좀 챙기기 시작했어요. 좀. 그래서 다윗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얘가 또 이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보면 막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막 재밌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버킷리스트 써봐. 왜 죽기 전에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써봐 하니까 또 이렇게 막 써봤어요. 첫 번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보기, 두 번째 미국 가기, 세 번째 일본 가기, 네 번째 제주도 가기.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작년 1월에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꿈도 한번 써보라 그러고 버킷리스트도 써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난 결혼할 수 있을까? 난 뭐 어떤 남자가 그러면 야 그럼 너 이상형 써봐. 미래 배우자 1번 신앙 믿음 좋음 2번 잘생겨야 함 웃는 게 이뻐야 함 뭐 이런 거 키 180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쓰면서 이렇게 자꾸 희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써보라 했어요. 그래서 뭐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런 거 썼고 그래서 제가 딸하고 또 많이 어떻게 소통하냐면 제가 일기를 요즘 쓰잖아요. 그러면 일기를 써라 이런 거보다는 일기를 써라는 말도 하지만 내 일기를 써서 보내줘요. 문자로 찍어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막 그냥 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보내요. 그러면 보내면은 얘는 별로 크게 뭐 댓글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얘가 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 생기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 고3 때 일기예요. 다희씨가 지금 고2거든요. 그러면은 별 이상한 소리 다 해요. 별 이상한 고민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는 것 같아. 나만 못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별 이상한 고민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난 깜짝 놀랐던 게 고3 때 제 일기를 보니까 다희씨 했던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다희씨가 나한테 막 자기 자잘구레한 고민 얘기하면 애가 왜 이래? 애가 왜 성격이 이상하지? 애가 좀 이상해. 그렇게 했는데 내 일기를 펼쳐보니까 내 일기 그러니까 다희씨가 하고 있는 고민은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사 이거 읽어봐. 공부 성적 고민, 뭐 성격 고민, 대인관계 고민 다 여기에 내가 적어놨었어. 이렇게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씨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딱 2026년 6월 14일 날 다이씨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다이씨 자기가 일기를 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꼭 만화식으로 8시 얼굴이 허옇고 화장이 망해서 나가기 싫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혜씨가 그러니까 제가 막 일기 쓰라고 막 안 했는데 저 일기 보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혜씨가 자기 일기를 써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엄마 나 쿠팡에서 일기장 시켜도 돼? 그래. 이렇게 일기장 시켜서 또 쓰고. 일기 쓴 날 되게 자기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혜씨가 옛날 그때 작년보다 좀 많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와의 소통도 제가 글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일기대회 때 일기를 내셔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지내기도 하지만은 사실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엄마하고 딸을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들으면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이 되게 막 거치게 막 말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엄마는 말에서 진심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글에서 진심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도 이렇게 막 편지를 가끔씩 보내고 이랬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도 엄마한테 글로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나무 사진을 찍고 영감을 받아서 소나무 어머니 사랑,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네. 그 잎이 뾰족할지라도 소나무는 늘 푸르게 그 자리를 지켰다오.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답은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글 쓰는 분이니까 아마 제 진심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도 본인이 뭐 이렇게 좋은 글을 어디서 쓴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세요. 저도 보내드렸고. 이런 식으로 글로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담는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윤석희 이사장님이 이제 기획하신 책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일기의 자랑 1834년부터 1974년까지 140년 6대에 걸쳐서 쓴 일기 박한강의 제상1월 이런 어떤 가문이 6대에 걸쳐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이렇게 일기를 쓰는 가문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기를 쓰면 좋겠는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기는 정말 그 선생님의 따뜻한 지도와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담임을 할 때 1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일기 쓰기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일기를 쓰게 하거든요. 예전처럼 뭐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써오면은 그 댓글도 진짜 써주기 힘든데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혜 둘째 담임인데 우리 둘째 담임은 이렇게 수혜가 일기를 쓰면 답글을 이렇게 꼬박꼬박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읽어보면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성의 있게 달아주세요. 뭐 책을 많이 읽는 수혜는 커서 큰 인물이 됩니다. 또는 많이 걷게 해서 미안했다. 비가 와서 좀 나아졌지? 조심하자. 아프면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 선생님이 사실 제 대학 동기거든요. 근데 지금 파라과이 그 파견으로 가 있어요. 교육부 파견으로.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난 이렇게 못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을 지도해 보니까 저는 일기를 매일 쓰지 않았는데
엄마가 일기를 매일 쓰게 하는 집들이 간혹 있어요. 가끔. 그럼 걔네들은 정말 문장력이 달라요. 애들이 글 딱 쓰라고 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좀 쓰는 그런 훈련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 엄마가 정말 지도 잘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저도 지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년도에 제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인성부장을 할 때 제 업무 중에 하나가 학업 숙려제라는 업무가 있었어요. 이 업무는 뭐냐면 학교를 이렇게 안 나오는 애들 있죠. 무단 결석으로 안 나오는 애들이 이제 학교 계속 무단 결석 일수가 늘어나면 그 수업 일수가 안 차서 그 학년을 유예를 하게 돼요. 그 학년을 꿇는 거죠. 한 해를.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자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업 숙려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야, 너 학교 그만두지 말고 학교랑 좋은 곳이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주일에 뭐 2번만 그 프로그램만 참석하면 너 일주일 다 온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유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담임 거부, 학교 거부를 했어요. 등교 거부를. 근데 집도 굉장히 그 부모님이 챙겨주기가 어려운 아이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이제 학교를 오라 해도 학교를 안 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애가 살아있나? 살아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뭐 못 만나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근데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서 학교까지는 얘가 못 와요. 그 근처 카페에 가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아까 제가 다윗이한테 했던 것처럼 나의 장점 발견하기. 이거 사실 제가 그 한정희 박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 감정 코칭할 때. 나의 장점 발견하기 써보자. 그럼 얘가 글을 못 써요, 잘. 그럼 걔가 부르면 내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 발견하기도 써보고 그리고 나의 인생 감사 10가지 이것도 써보고 네. 그리고 또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도 같이 써보고 또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가지 오려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림 골라서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가 엄청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집을 맨 처음 방문해서 데리고 나왔을 때는 자기가 정말 몇십 일 만에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몇 주 만에. 집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페 가서 하루는 만나서 장점 쓰게 하고 하루는 만나서 감사일기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애가 많이 밝아져서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중학교 가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마침 그 중학교 다니던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 잘 지내요. 그러니까 걔 잘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봄 지원 실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다녔어요. 순회를 하느라고. 그러면 어떤 초등학교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연경 돌봄교실이 뭐냐면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경 돌봄교실은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방과 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방과 후 하는데 텀에 이제 같이 있는 교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가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겠대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내가 왜 이걸 하나 싶고 그래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이들 지도가 엄청 많은 분이었고 아이들 지도에 자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이유로 그만두셨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아, 이분 그만두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모아가지고 일기 쓰기를 시켰어요. 네, 근데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그 일기를 소실을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야, 우리 일기 써보자. 그림 일기. 너 어디 써봐. 그러니까 잘 쓰더라고 애들이. 너 그림 잘 그리면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이거 했어? 애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일기 쓴 걸로 하니까 그 애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일기 지도를 몇 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옮기긴 했는데 이제 그 학교는 안 가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현재 있는 학교에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1,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가 갑자기 빵꾸가 난 거예요. 강사 갑자기 오늘 갑자기 못 온대. 그래서 제가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일기장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1학년이면 일기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오늘이 졸업식이었는데 울었다. 제가 지금 뭐 오늘 거 아니고 옛날 거 해도 된다고 하니까 가장 자기 마음에 뭔가 있었던 날을 쓰더라고요. 졸업식이었는데 울었다. 아니면 난 오늘은 학교로 오기 싫었다. 왜냐하면 집에 있고 싶었다. 이렇게 애들이 바로 속마음을 바로 일기에 쓰니까 대화가 되잖아. 너 오늘 학교 오기 싫었구나. 그랬네. 근데 잘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지도하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대전 동문초등학교인데 인성교육연구학교예요. 근데 어떤 걸 하냐면 일상다반사라는 성찰 다이어리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쓰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찰해보. 오늘 나에게 하는 칭찬 한마디. 또 다짐해보. 그래서 내일도 선생님 말씀 잘 따라야겠다. 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격려해봄이라고 해서 이거는 엄마가 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아파서 학교 가기 싫었는데 학교 생활 잘하고 제육볶음도 잘 먹었다니 감사해. 이렇게 제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성교육연구학교에서 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발표하려고 또 찾아보니까 주순영 선생님이란 분이 2008년 삼척 정라초등학교에서 모두밀기를 지도하셨더라고요. 기적의 모두밀기라고 학생, 학부모, 아이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같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둠을 이제 6모둠 만들어요. 그럼 한 모둠이 5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 모둠별로 공책을 한 권씩 줘요. 그리고 그 모둠에서 번호를 정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오늘은 자 1번이 할 차례야. 그러면 1번이 너가 일기 써와. 그러면 걔가 일기 쓰고 걔네 부모님이 일기를 또 써야 돼요. 그리고 갖고 오면 선생님이 댓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2번이 또 써와 쓰고 부모님 쓰고 또 갖고 오면 선생님이 댓글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시 전체가 공동체 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어떤 말을 썼냐면 그때 모든 일기를 같이 썼던 그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은 지금도 스스럼 없이 그 연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마음이 담긴 답글이 필수다. 이제 일기를 계속 쓰게 하려면 마음이 담긴 답글을 써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예 무슨 시간은 애들이 교담을 가는 시간이니까 교과 수업이 있으니까 나는 그 시간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뭐 옥상에 한 켠 자기 자리 만들었어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게 가서 답글만 쓰는 거예요. 진심 어린 답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일기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민지가 쓰고 민지 어머니가 쓰고 그러면 민지 어머니 소중한 글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오신 어머니 글을 읽으면서 편해졌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교단 일기 중에 제가 이제 읽었던 일기가 에스메이의 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미국 교사예요. 이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만의 이제 교육 그런
방법과 철학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되게 학교에서 즐겁게 잘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일상들을 글로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상을 받은 그런 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기도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례도 찾아보니까 이미선 선생님의 교단 일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썼냐면, 내 삶의 선물로 성장한 제자들, 뭐 낭만 가객 첫제자 경호, 호성이, 순영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늘봄전 실장이라서 교단 얘기는 아니지만 그 늘봄전 실장 일기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지속이 잘 안 돼, 그거는. 근데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제가 교사일 때도 교단 애들이 막 힘들게 한 날에는 이게 컴퓨터로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이 잘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글씨로 하면 저는 더 지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네요.